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운용사들의 수수료 경쟁 2차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닻을 쏘아 올린 것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었습니다. ETF 수수료를 삼성에 100분의 1로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올 초에 배당금을 임의로 삭감한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운용사가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코스피 레버리지 ETF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또 한마디 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를 통해서 운용사가 수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이런 경쟁의 서막을 스스로 쏘아 올린 건데요. 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5년 2월 초였습니다. 이제 배당금을 기대한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배당금을 받아든 결과 표정이 일그러진 거죠. 고객님 배당 나왔습니다 하는 건데 이제 투자자들이 배당이 너무 적다 그랬더니 이제 외국 납부 세액 이슈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2025년 1월 달에 웬납세액에 대한 시행령이 시행이 됐다라는 그런 이슈는 분명히 겹치는 사항이 있었지만 에이스는 똑같이 배당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타사와 형평성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임의로 줄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4월까지 보수 좀 먹겠습니다 하면서 배당금을 1월 달에 즉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지급일은 2월이지만 다음 분기까지 또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계속 항의를 하니까 일단 모르겠고 앞으로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이만큼 발생했는데 이만큼 삭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배당금을 임의로 줄여놓고 외국 납부 세액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과세체계 변경 때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노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해외 ETF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배당이 발생하면은 펀드 순이익에서 차감되고 한 번 더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 또 차감될 수 있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부가 먼저 보전을 해준 다음에 실제로 고객한테 배당을 줄 때 세금을 떼는 것이 일단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손쉬운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 원래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뭐 따로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줄이고 세금 인척했었는데 이제 논란이 되었던 거였죠.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다가 이제 폭탄을 맞은 겁니다. 미래에셋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논란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수수료 인하로 물타기를 시전한 거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하니까 삼성도 같이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업계 1, 2위니까. 그런데 주목할 포인트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얼마나 보수를 많이 받았는지를 한번 까봤습니다. 벌써 7배가 넘거든요. 24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S&P 500의 순자산 규모입니다. 타이거가 7조 2천억이고요. 삼성 코덱스가 3조 5천억입니다. 약 2배 차이가 나는 것이 이때 기준이고요. 수수료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약 20억, 약 1억이라고 보면은 2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고객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거 맞는지 좀 궁금하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 잘 안 나오는데 ETF 운용사가 보수를 많이 받아서 성과급 파티를 했다라는 기사들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또 기사가 더벨에서 나왔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원 성과 보수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3년 대비해서 24년에 ETF 성장 속도는 대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97억대 19억이고요. 133억대 25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사실 저는 가만히 있기가 힘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을 텐데 결국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배당이 주력 상품일 경우에 고객 돈을 임의로 배당금을 삭감하고 헛소리를 한다. 자, 결국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배당이 주 목적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고객의 은퇴자산을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건데 배당금을 임의로 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자초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시장 전반 자체가 아사리판이 됐습니다. 라이즈는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낮췄어야 했고요. S&P 500이긴 하지만
그리고 1위를 탈환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쳐왔지만 오히려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라는 것이 또 오늘 기사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운용사가 할 일이 맞는가 싶은데요. 자, 결국 또다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본인들의 머리에다가. ETF 수수료를 삼성의 100분의 1로 낮추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상황이거든요. 대상 상품은요,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 그 다음에 코스피 인버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보수를 낮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운용사가 수수료 수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2라운드 예고를 한다라고 기사에 또 나왔거든요. 자,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에 게 타이거고요. 여기에 코덱스입니다. 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어떤 게 달라 보이십니까?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찾으셨나요? 거래량이거든요.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400억입니다. 2조 1천억이고요.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하나만 더 비교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인버스 ETF의 비교 자료입니다. 여기가 타이거이고요. 여기가 코덱스입니다. 일단 거래량부터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코덱스가 압승입니다. 심지어는 이 호가창을 보면은 한 5만원 있으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요. 또 이렇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300억이고요. 5,800억입니다. 보수를 낮추겠다. 운용사가 수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보수를 낮추는 상품들은 메이저 상품들이 아니라 이런 업계에서 완전 뒤처진, 완전 승기를 빼앗긴 상품에 대해서 보수를 100분의 1로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또 괜히 엄한 데다가 힘을 쓰고 있는 거죠. 보수를 낮추는 것은 당연히 우리로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인 건데,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시장 자체를 좀 회방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우리한테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 운용사, 특히나 1, 2위를 하고 있는 운용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현직에서 보는 입장은요, 실제로 ETF에 진심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투자를 처음 하시고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ETF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해 보겠다라고 오셔서 이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렇지만 ETF는 꾸준히 모아가고 좋은 ETF를 잘 분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분명히 노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경쟁도 좋은데요. 건전한 경쟁과 투명한 운용이 더 먼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 과도기적인 측면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좋은 ETF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